자, 스토리지 서버로 다시 돌아와서 이 스토리지 서버들은 이런 아까 앞에 있는 레이드 기술들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이 레이드 기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용량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들을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스토리지를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잖아요. 서비스 받을 때 나는 레이드 1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비싸겠죠. 그죠? 거의 2배 가까이 되겠죠. 저 레이드 5로 해주세요. 그럼 좀 싸겠죠. 근데 그래도 안전이 좀 불안해요. 그럼 레이드 6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지 서버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DAS,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지. 이건 서버, 스탠드얼론 서버에 그냥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그거를 우리가 DA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NAS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한 서버인데 그 서버의 저장 공간을 다른 컴퓨터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AS 스토리지는 주로 어디서 쓰냐? 회사에서 윈도우스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이용해서 특정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스토리지 서버는 센 스토리지입니다. 센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근데 이 센 스토리지는 보통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디스크 읽고 쓰고 하는 게. 그리고 해서 광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파이버 채널이라고 해서 FC라고 합니다. 5 채널을 이용해서 스토리지 서버가 여러 대 있을 때 그 스토리지 서버들을 이 속도가 빠른 광 케이블 연결을 해서 이쪽 다른 서버들한테 스토리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AS 스토리지는 파일 단위로 이 NAS 스토리지에다 넣고 빼고 하는 거고요. 서비스가 파일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센 스토리지는 블록 단위입니다. 센 스토리지는 우리가 어떤 스토리지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때는 파티션을 하고 그 파티션된 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합니다. 이 포맷을 하는 대상, 하나의 파티션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볼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볼륨을 제공해주는 스토리지를 우리는 센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나온 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아마존에서 SW 서비스, 이게 바로 오브젝트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파일 단위 서비스, 블록 단위 서비스, 오브젝트 단위 서비스를 위해서 NAS, SAN 혹은 클라우드, AWS는 그냥 대표로 제가 하는 거고요. 대부분 오브젝트 서비스는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NAS와 SAN을 좀 더 구분을 해봅시다. NAS는 이더넷 스위치를 이용해서 NAS 스토리지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버가 이더넷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고, 회사에 있는 여러 직원들의 PC가 연결이 돼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클라이언트들한테는 NAS 스토리지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윈도우스 탐색기에서 하나의 디렉토리를 보여요. 하나의 디렉토리를 액세스하는 것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러스 중에 랜섬웨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랜섬웨어라는 것은 정말 악독한 놈인데 이런 NAS 스토리지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회사에서 쓰는 주요 데이터들이 여기다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작성하는 파일들 있죠. 한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뭐 워드, 엑셀 이런 것들만 골라서 암호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암호를 풀려면 비트코인 어디로 보내세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 준다고 복구를 시켜주느냐? 복구 시켜주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의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NAS 스토리지는 주로 현재 사용하는 게 서버 메시지 블럭이라고 해서 SMB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리고 커먼 인터넷
파일 시스템이라는 표준이 또 있어요. 그게 CIFS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콜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 프로토콜뿐만 아니고 FTP니 뭐 HTTP니 AFP, NFS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는데 주가 이 SMB와 CIF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S는 주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요.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넣고 읽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 파일, 이미지 등 큰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 파일 형태로 이 NAS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NAS 스토리지들은요,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싼 만큼 뭐가 안 돼요? 백업 안 돼 있어요. 왜? NAS 스토리지는 보통 회사 그 사무실 내부에다가 사서 그냥 설치를 합니다. PC 하나 해놓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문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삐삐삐거리고 울립니다. 그러면은 NAS 스토리지 만든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이거 복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또 많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레이드 같은 거 잘 안 걸어 놓습니다. 그냥 스트라이핑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센 스토리지는 센 스위치, 아까 얘기했던 FC, 파이버 채널, 센 스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센 스위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원들 PC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는. 센은 주로 직원들 PC가 아니고요. 주로 서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직원들 PC가 될 수도 있어요. 직원들 PC에 디스크가 없이 이 센 스토리지에 있는 디스크 영역을 이 직원 PC용 뭐 OS 까는 C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기업들, 일부 대기업들이나 그렇지 일반 중소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센 스위치 클라이언트는 주로 일반 서버, 웹 서버니 뭐 메일 서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센 스토리지는 파이버 채널을 이용해서 주로 연결이 되고요. 아이스카시, 인터넷을 통해서도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도 요즘 뭐 10기가, 20기가까지 되니까 요즘 아이스카시, 인터넷 케이블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이서라고 해서 아이스카시의 익스텐전 버전입니다. 조금 더 많이 빨라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더 들어가 있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FC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요. 블록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그리고 서버에서 포맷하여 사용을 해야 됩니다. 파일 단위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블록 단위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들려면 이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이 서버에서 포맷을 해줘야 됩니다. 포맷을 해서 마운트를 해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C의 개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NAS는 직원들이 서로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공유하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확산되면서 아마존에서 최초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는 이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하나의 오브젝트, 저장되는 거 결국은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그 파일을 어떤 식으로 넣고 빼고 하느냐 그 REST API라고 해서 HTTP 있죠. 웹 서비스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을 이용한 HTTP를 이용한 파일 단위의 데이터 넣고 읽고 하는 기본적인 API를 제공하는 게 그 REST API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직접 엔드 유저가 사용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API 프로그램 별도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REST API를 이용해서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여기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런 각종 파일들 있죠. 뭐 .mov 영어 파일이죠. HTML 파일, PDF 파일 단위를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요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웹서버가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HTML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읽어서
엔드 유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가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이 밑에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스토리지 서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토리지 노드라고 하는데 스토리지 서버가 여러 개가 있고 그 한 노드에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 파일 단위의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REST라는 API인데 REST라는 프로토콜인데 REST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아마존에서는 S3 게이트웨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뭐 CIFS 이거 뭐죠?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NFS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서버들이 혹은 일반 엔드 유저 이건 윈도우스겠죠. CIFS 같은 경우는 PC 사용자들, 회사의 PC 사용자들 그리고 NFS는 서버들입니다. 그리고 S3 이거는 웹 UI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AWS SDK에서 서버 쪽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용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블록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센 스토리지 이거는 나스 스토리지 이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오브젝트 베이스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기술 현황을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IDC에서 2019년에 만든 건데 IDC가 이런 리포트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리더들이 네뎃, 뭐 델, EMC, IBM, 스켈리티 혹은 스타치, 반타라 뭐 이런 솔루션들이 바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산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면서 서버를 관리를 한다. 그럼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서버의 다양한 서버들을 얘기를 했었죠. 스토리지 서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스탠드얼론 서버도 얘기했고, 블레이드 서버 얘기했었죠. 컴퓨팅 서버라고 합니다, 그걸.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버의 이용 효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뭐 새로운 서버를 설치할 때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거 다 모르겠다. 나 스토리지 그 문제 생기는 건 나 고민하고 싶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는 그거 고민하고 싶지 않아. 아 누군가 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버도 용량이 부족하면 쉽게 그냥 바로바로 용량 늘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처음에는 서비스 처음 오픈하면은 유저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굳이 그냥 엄청나게 큰 서버를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조금 쓰다가 사용자가 늘어나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 그때 그 스토리지 용량도 늘릴 거고 CPU도 2코어에서 뭐 4코어로 늘리고 이런 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 계속 CPU 4개를 쓰는 게 아니고 CPU 코어를 4개를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이틀 3일밖에 CPU 코어를 안 써요.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때 쓰는 서버 있죠. 수강 신청용 서버. 이거는 수강 신청할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2번 정도밖에 안 써요. 그때는 엄청난 서버의 성능을 요합니다. 그러면 서버를 수십 대를 이렇게 갖다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한 2주, 3주 요거를 위해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서버들을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낭비겠죠. 그래서 내가 대학 전산소 담당자다.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하드디스크 다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서버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 다시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패키지 있는데 이것만 정상적으로 돌게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산소에서는 요즘 어떻게 하느냐. 서버, 클라우드 서버 이용합니다. 가상 서버.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용합니다. 백업,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하고 스토리지 제공하시는 것에서 백업 서비스도 해주세요. 우리 DBMS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하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합니까? 그러면 그럼 나 DB 서버 쓸 거 하나 좀 해주세요. DB 서비스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산소에서 이 서버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학교, 특히 학교 특히 요번에 지방선거 있었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서버 선거할 때만 쓰잖아요. 그죠? 그때만 반짝 쓰는데 굳이 1년 동안 내가 수십 대의 서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학교의 전산소에 이제 서버 관리자의 역할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인원 감축할 수 있겠죠. 사고 전문 기업에 맡기니까 사고 잘 안 나겠죠. 서비스가 만약에 서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서비스 다른 서버에서 돌아가게 잘해주겠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 썼던 하드웨어 서버 있죠. 그거 서버를 가상 서버로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버 그냥 용량만 제공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그 클라우드 서비스 해주는 곳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거예요. 네트워크 문제 생기면 알아서 다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사용하는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만 해가지고 가상 서버, 클라우드 서버 할당 받아서 거기다가 설치하고 서비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클라우드. 말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에 2000년 전에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대용량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일기예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용량 컴퓨팅 자원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여러 컴퓨터들한테 이런 프로세싱을 나눠주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형태의 그리드 컴퓨팅 기술, 이거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개발됐고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들이 좀 있었죠. 일반 PC 내 거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어떤 거는 불안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유틸리티 컴퓨팅이에요. 즉 IDC 같은 데서 모아놓고 과금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나 서버 2코어만 주세요. 네. 서버 나 4코어짜리 서버 하나 주세요. 이런 거. 네. 그리고 1월달은 4코어, 2월달은 1코어, 12월달까지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필요한 만큼 어떤 계약된 시기만큼 그것만큼만 이용료를 내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유틸리티 컴퓨팅이에요. 이 유틸리티 컴퓨팅 때는 가상화 기술이 요 중간쯤에 나왔죠. 유틸리티 컴퓨팅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이 딱 나오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SaaS 서비스입니다. 이 SaaS 서비스가 나오기 직전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서버도 아니고 스토리지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예를 들면요. 윈도우스 오피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오피스는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을 내 PC에다 깔지 않고 설치를 하지 않고 이 ASP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내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PC에 오피스 다 안 깔리니까 굳이 오피스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 사는 거는 이 ASP 제공하는 업체에서 사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제가 생겼죠. 매출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호환성을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이제 오피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ASP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니네 왜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안 했어? 니네 유저가 2만 명인데 왜 나한테는 2천 명이라고 했어? 뭐 이러면서 막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송을 거니까 중소기업,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소기업에서는 그 소송을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요거를 누가 하느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지들이 다 합니다. 그때 나온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화 기술이 발전됨과 더불어 나온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SaaS.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런 A가 중간에 들어가는 SaaS, 소프트웨어, 앞에가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뒤에는 똑같아요. as a service.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또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혹은 PaaS, Platform as a Service. 뭐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전산실의 주 서버 서비스 형태가 됐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이 되면서 비용 절감,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관리가 편리해졌죠. 그리고 사용량, 유연성이 아주 좋아졌죠. 업무 장소, 아유, 우리 학교 서버 있었으면 우리 학교에서 쓰는 거하고 저 부산에 가서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상관이 없어졌죠.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졌죠. 나 얼마든지 CPU 코어 늘려주세요 하면 금방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접근성, 항상 서비스 돼요. 내가 학교에서 직접 서버를 관리할 때는 서버 교체한다 그러면 뭐 어떤 때는 막 이틀, 3일씩 서비스가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장애 허용성, 장애에 의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컴퓨팅 환경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서버를 제공합니다. 가상성. 스토리지를 제공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특정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내가 굳이 설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서버 중에는 이제 또 자기 쪽에서 웹 서버를 제공하기도 하고 메일 서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는요, 대부분 서버, 요거는 이제 OS 내가 선택해서 그 OS 환경 하나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스토리지는 그냥 큰 디스크 하나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는 또 저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인들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아. 우리 회사 나름대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따로 만들고 싶어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내부에 일부 서버들이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글로벌 벤더들이 제공하는 그 IDC에다가 이게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퍼블릭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쓰는 거.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서버를, 물리적인 서버를 여러 유저들하고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러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클라우드들도 구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토매틱 시스템이다. 관리 다 자동으로 해줘. 그리고 리소스 풀. 리소스는 뭐예요? 스토리지, C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리소스죠. 이 리소스 풀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내가 필요해. 그럼 그때 셀프 서비스 하면 끝이에요. 바로 그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관리, 이지 메인터넌스 없어요. 돈 주고 하는 거죠. Pay as you go. 내가 쓴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있고, 그 다음에 보안, 네트워크 보안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수 보안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데서. 그래서 나는 방화벽 강력한 거 하나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돈 더 내면은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클라우드 서비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할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이런 거 한 세트. 실제 우리 학교 전산소에 이런 서비스 서버들이 수십 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보다 작은 규모가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서버라고 실제 윈도우, 리눅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플랫폼, 관련 IT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SaaS,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서비스 사용자가요, 필요한 자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즉석에서 자원이 할당이 돼요.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그런데 이게 자원 요청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랑 통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페이스가 다 있어서 그 화면에 가서 나 CPU 코어 지금 2개 쓰고 있는데 4개 쓸게 하고 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보면은 IaaS는 가상화해서 가상 서버를 제공해주는 거고, 요 위에는 운영체제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객이 해야 되는 겁니다. 파스는 미드레어까지 운영체제 미드레어까지 제공해줘요. 예를 들면 웹서버, 메일 서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나 메일 서버, 웹 서버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웹 프로그램 내가 개발을 하죠. 개발한 걸 여기다가 올려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게 파스 서버고요. 그리고 SaaS는 완전한 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아니면 메일 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aaS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런 기업들인데, 이 시장 규모를 한번 보세요. 현재 아마존이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약 3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오피스 365 있죠? 그게 사스 서비스 일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중소기업이 서비스했던 ASP 서비스를 못하게 하고 지들이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기본적인 IaaS 파스 서비스는요, 아마존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시작한 지 좀 늦었어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증가 속도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못합니다. 못한 이유가 오피스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요 IaaS하고 파스 서비스. 그리고 알리바바 중국 기업도 있는데 중국 외에 다른 데서 잘 안 믿죠. 그리고 IBM 있는데 IBM은 찌그러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여기 우리나라 KT나 이런 데,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자, 아마존 웹 서비스 한번 볼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까 봤듯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IaaS죠. 클라우드 웹 서비스, 요거 파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셉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셉 하나. 이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만든 ERP 솔루션을 위한 핵심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들을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ERP 솔루션에서. 그 사내 전산망 시스템 구축할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백업 서비스 당연히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아마존의 AWS 서비스를 하면서 컨설팅 해주고, 실제 구축해달라고 하면 구축해주고, 관리해주고,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닌 특별한 리소스 매니지먼트도 요청을 하면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EC2 해갖고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이거 서버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와 파스, 그리고 S3, 이건 스토리지입니다.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PC,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요거죠. AWS를 통해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내가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DBMS하고 뭐 EC2하고 웹서버 두 개를 이렇게 가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화벽까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스토리지 외부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RDS,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특징은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사가 서울인데 부산 가서 우리 지사가 있어요. 그럼 부산에도 카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대신 돈을 좀 더 내야 돼요. 그리고 가상 서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여러 서버를 로드 밸런싱을 시킬 수 있어요. 접속해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상 서버를 전국 여기저기다 두고 그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ELB라고 하는데 그 ELB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도 있는데 웹 서비스에 HTTPS, SSH 접속 지원하는 건데 EC2 쓸 때는요, EC2 서비스 쓸 때는 이거 거의 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버추얼 머신, IaaS, 앱, SaaS 있죠? DB, 스토리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백업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요 주로 가장 서비스 많은 게 이겁니다. 앱 서비스, MS 오피스 서비스. 내내 똑같아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똑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근데 매출은 주로 여기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좀 늦게 출발했어요. 늦게 출발했는데 똑같아요. 제공하는 서비스, 컴퓨팅 서비스, 가상 서버고요. 이거는 스토리지, 빅데이터, 머신러닝. 좀 다르죠.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다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구글은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특화를 시켰냐? AI 쪽에 특화를 시켰습니다. AI, 빅데이터 처리입니다. 머신러닝. 이 두 가지 쪽 서비스를 특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각종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다양한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피보탈이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지화되어서 클라우드 내에서의 배포 및 확산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DevOps는 개발 및 운영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보통은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발과 운영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본은 최소 배포 단위는 컨테이너를 최소 배포 단위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을 구성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또 컨테이너 최소 한 개의 컨테이너 요거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본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유로운 배포가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자유로운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컨테이너가 아닌 가상 서버, 버추얼 서버 개념으로 했을 때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 용량이 너무 커서 배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과정을 전체를 묶어서 쉽게 해줄 수 있는 툴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이 쿠버네티스도 예전에 나왔던 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하는 툴이 있었어요. 오케스트레이팅 툴이라고 해서
툴이 있었는데 그 툴들이 너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도 초기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컨테이너를 품으면서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운영 관리하는 게 엄청 편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즉 서버 시장, 서버를 구축하는 그 전산실의 표준 플랫폼이 바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의 스탠드얼론 서버부터 블레이드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 및 과제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게요. 두 번째 과제 나가는 겁니다. 중간 시험 이후 강의 자료에 중요한 용어들 설명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용어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오픈북이기 때문에 기말 시험에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거 시험 볼 때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성은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고 최소 2쪽 이상은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e-ta.kr에 접속해서 지난번에 중간시험 때 계정 만들었었죠. 계정 만들었고 그 각자 관련된 과목에 수강 신청해서 제가 승인하고 여러분들을 들어가서 과제 제출을 하고 시험도 보셨을 겁니다. 이번 기말시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중간시험 참여 못하셨던 학생들은 중간시험 볼 때 공지한 자료 있어요. 이타 사용법에 대해서. 거기에 자료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이타에 회원가입하고 회원가입할 때 학번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이디를. 그리고 해당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시험 보기 전날 밤에 전부 다 일괄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 그날 밤 12시까지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위해서 작성해 놨던 이 개념 정리한 내용 있죠? 이거를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시험 세부 일자는 학과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공지를 할 거고요. 시험 범위는 중간시험 이후 강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형식은 중간고사와 유사하게 강의 내용 중에 중요 용어 및 개념을 묻는 문제를 낼 겁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은 안 낼 거고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시작하기 한 10분 전, 5분 전쯤에는 접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후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혹시 패스워드를 이때 잊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저한테 그냥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때는.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답안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40분 정도 시험을 볼 예정인데 40분이 지나면 시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면 답안 작성한 게 완전히 제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타 시스템으로 시험을 볼 때 3분에 한 번씩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3분 동안 답안 체크한 게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모르는 분들은 일단은 각 과대표가 취합을 해서 이타.kr의 자유 게시판이 있죠.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면 제가 시험 보기 전날 밤에 전부 다 잃어버린 분 모두 1, 2, 3, 4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타에 한번 접속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시험 보기 전에 과제도 제출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